고요한 밤, 아파트 거실에는 옅은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51살 송정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29살 이수진과 사위, 34살 정수찬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 몇 권과 함께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한 병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좌절감과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수찬은 그런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병원에서 안 된대. 수진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임 전문 병원의 최고 권위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많은 시술을 받아도 수진의 몸은 아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수많은 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수진의 자궁은 마치 단단히 걸어 잠긴 문처럼 작은 생명 하나조차 들여보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실망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웃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로 정의되는 듯 했습니다. 수찬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수진은 그 따뜻함 속에서도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깊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는 죄책감을 읽어냈습니다. 수찬은 언제나 괜찮아, 수진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희미한 아쉬움을 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대를 잇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한 상당했을 겁니다. 가문의 기대,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수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말 못할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딸과 사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결혼 후 아기를 갖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넋이 나간 듯한 수진의 얼굴, 억지로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찬 사위의 뒷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정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딸이 겪는 모든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정아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아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고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래요. 수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정아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팔로 수진을 감싸 안자 수진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딸의 아픔을 보듬는 듯 따뜻했습니다. 딸의 등에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사위의 안쓰러운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연히 들었던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흘려들었던 내용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대리모 이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법적으로는 대리모가 친모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2023년의 특정 판례나 2018년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처럼 법적 쟁점과 윤리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사위에게 아기를 안겨줄 수 있다면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손주를 품에 안기 위한 일이라면 세상의 어떤 비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조심스럽게 수진과 수찬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아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결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아기를 대신 낳아주면 어떨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수찬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수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제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아는 애써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너희 아기를, 내 손주를 품는 일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너희 배아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엄마는 그냥 잠시 아기를 품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 속에는 딸과 사위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수찬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난자와 수찬의 정자로 체외 수정을 한 후 그것을 정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본 듯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엄마 몸이 어떻게 그리고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녀는 엄마의 제안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51살이라는 사실도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회적 시선, 윤리적 문제, 그리고 엄마의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찬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51살이라는 점도 놀라웠지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일입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그렇고 나중에 아이에게도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희생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예비 아빠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 노력했지만 장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정아는 두 사람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이 아기는 어차피 너희 아기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지 못해도 우리 가족은 진실을 알면 돼.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우선은 아이를 갖는 게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수찬의 눈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어. 우리 세 사람만 괜찮으면 돼. 이 아이는 온전히 너희의 사랑으로 태어날 아이야. 정아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각오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지만 엄마의 진심 어린 설득과 아기를 향한 간절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엄마의 헌신과 자신의 오랜 갈망 사이에서 저울질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거절할 수 없었고 동시에 아기를 갖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 또한 그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수찬 역시 장모님의 건강과 법적 문제, 그리고 미래의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밤낮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리모 논란 법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찾아 읽으며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신중하게 예측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생명윤리법, 민법상의 대리모 계약 무효 조항 그리고 출생신고 시 대리모가 법적 친모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민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얻은 정보는 그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리모는 법적으로 불법이며 특히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상업적 대리모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설령 수진과 수찬의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이를 낳은 정아가 친모로 인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는 그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해외의 경우 예를 들어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합법인 반면 독일, 프랑스는 전면 금지라는 복잡한 국제적 상황과도 대비되는 한국의 엄격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법상 대리모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그들이 맺으려는 계약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찬은 복잡한 심경으로 정아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어머니의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의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친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걸립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의 희생은 너무나 고맙지만 아이의 미래와 법적인 문제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혼란,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그는 모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수찬아. 엄마도 다 알아봤어.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 이 아이는 너희의 아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지 못해도 우리 가족은 진실을 알면 돼.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우선은 아이를 갖는 게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시선보다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딸과 사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역시 엄마의 단호한 결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송했지만 아기를 갖고 싶은 간절함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기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정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수찬이도 아빠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렬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밀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난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나이를 고려하여 모든 검사를 받았고 의사들은 정아의 건강 상태가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산으로 인한 고혈압, 임신 중독증, 조산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학적인 경고는 정아의 결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의지는 그 어떤 의학적 경고보다 강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딸의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정아의 자궁에 수진과 수찬의 배아가 착상되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정아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딸에게 꼭 가야 할 소중한 아가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이를 품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했고, 딸과 사위는 그런 정아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함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아의 모든 희생이 오직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정아에게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아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외출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넉넉한 옷차림으로 몸을 가렸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갱년기 증상으로 살이 쪘다고 둘러댔습니다. 수진과 수찬은 그런 정아를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정아의 건강을 염려하며 온갖 영양제와 몸에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정아는 그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임신 중기, 정아는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임신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그녀는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밤새도록 통증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어지럼증과 구토로 힘들어하는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대로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수지는 엄마에게 애원했지만 정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는 알아.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봐야 엄마도 행복할 수 있어.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아기를 무사히 낳아 딸에게 안겨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세라도 하는 듯 강렬했습니다. 수찬은 장모님의 희생을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장모님을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장모님 댁에 들러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퇴근 후에는 장모님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피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는 장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장모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곁을 지키며 장모님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세 사람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아는 병원에 입원했고 수진과 수찬은 정아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정아는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51살의 몸으로 겪는 출산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산모들도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정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수지는 분만실 앞에서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것 같아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수지는 흐느끼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수찬은 그런 수진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보다 정아의 안전을 더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정아의 건강과 무사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작지만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는 정아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호했고 정아는 지친 몸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과 사위의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온기가 정아의 품에 안겨 퍼지는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진과 수찬은 아기를 보러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아의 품에 안겨 있는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는 순간 수진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가, 내 아가. 수진은 아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수찬 역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장모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수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수진아, 수찬아, 잘 키워줘. 엄마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엄마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어떤 법적 제약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가족의 유대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아기의 출생신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아가 아이의 친모였기 때문에 수진과 수찬은 아이를 자신들의 자녀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여러 법적인 방법을 모색했지만 한국 법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민법상 대리모 계약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그들의 아이였고 법적인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법적 난관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아는 아이의 할머니이자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준 가장 특별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수진과 수찬은 하은이를 극진히 보살폈고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은이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기의 존재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하은이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행복을 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은이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될 무렵 수진과 수찬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하은이를 자신들의 딸로 만들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 법적 절차와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갔습니다. 정아는 자신을 아이의 할머니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생모로서 모든 절차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은이는 법적으로도 수진과 수찬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고난 끝에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딸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시선은